루디브리엄 성의 가장 깊은 중심부로 내려가면 시계탑 최하층이라 불리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여태껏 보아온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루디브리엄의 모습과 180도 다른, 어딘가 잔뜩 뒤틀리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 갈래의 길, 그리고 그 두 길에서 느껴지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이질적인 분위기. 과연 이 깊고 어두운 최하층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던 곳이었을까요? 시계탑 최하층, 왼쪽 길로 들어서면 뒤틀린 시간의 길이 펼쳐집니다. 어두컴컴한 최하층의 다른 공간들과 달리 화려한 전구들이 반짝이고 비교적 경쾌한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곳이지만 이곳 역시 뒤틀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기묘한 축제 같은 공간에는 버피와 버푼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중 버피는 과거 루디브리엄을 위해 일하던 꼬마 요정이었죠. 작은 몸집에 온순한 성격을 가진 착한 꼬마들이었지만 차원의 균열이 발생하고 비틀린 시간의 힘이 몸속에 깃들면서 온순했던 본성을 잃고 점점 포악하게 변했고 결국 침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버피들이 성장하면 버푼이 되었습니다. 버푼은 버피의 작은 몸집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루디브리엄의 거대한 핵심 업무를 도맡아 하는 장인들이었죠. 원래라면 거대한 괴종시계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그 시계를 이용해 시계탑의 시간을 정밀하게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친절하고 우직했던 버푼들 역시 비틀린 시간의 굴복당해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한때 루디브리엄의 시간을 수호하던 친절한 일꾼이었지만 이젠 그 거대한 괴종시계로 시공간을 망가뜨리며 차원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루디브리엄의 위협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버푼들의 발밑에는 무한이란 시간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워낙 불규칙한 곳이었기에 가끔 버푼들이 휩쓸려 내려가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죠. 보통이라면 발을 들일 수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파이렛과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한이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닷 대신 거대한 시계를 매단 채 시공간을 표류하는 존재들이었죠. 다만 이 둘의 한 가지 기묘한 차이점은 파이렛이 의지를 가지고 시간의 바다를 유랑하는 자들이라면 바이킹은 반대로 길을 잃고 시계탑으로 흘러들어온 방랑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이렛이 끝없는 시간 속을 표류하다 보면 결국 자아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고 바이킹으로 변해버린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탈을 일삼는 파이렛과 달리 바이킹은 오직 시계탑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침입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괴물들을 뚫고 도착한 뒤틀린 시간의 길 가장 밑바닥에는 무언가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한 문지기가 있었죠. 시계탑 최하층에서 오른쪽 길로 발을 들이면 한층 더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감도는 잊혀진 시간의 길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안 그래도 어두컴컴한 최하층의 분위기를 한층 더 기괴하고 음산하게 비틀어 놓은 듯한 장소였죠. 사방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흘러내린 영혼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갖 버려진 물건들의 원혼들이 들러붙어 침입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몬스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귀여운 곰인형의 원령이 깃든 소울테니가 대표적인데 이 몬스터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크면 클수록 인형 뒤에 붙은 영혼의 모습이 더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태엽이 멈춰버린 괴종시계들 역시 사악한 기운에 잠식되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간 속 더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의외의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죠. 거대한 구속시계를 온몸에 걸어 잠근 채 어둠 속을 배회하는 팬텀워치. 과거 루디브리엄에서 지독한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시계 속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어 죄를 뉘우치게 했다는 이 잔혹한 형벌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영겁의 시간 동안 증오만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본래의 형체를 잃고 더욱 사악한 괴물로 변질되어 그곳에 발을 들이는 모든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었죠. 이 원혼과 죄인들의 감옥을 뚫고 마침내 도착한 잊혀진 시간의 길 가장 깊은 끝자락에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비주얼과 기괴한 몬스터들이 가득한 시계탑 최하층.
그런데 이곳이 사실 루디브리엄의 두 가지 시설이 갖춰진 거대한 장소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최하층의 구조와 역할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 전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원의 균열이 생기기 전 시간을 멈춘 후 평화로웠던 과거의 루디브리엄에서 이 몬스터들이 변질되기 전 있어야 했을 진짜 위치를 말이죠. 최하층의 몬스터 구성을 차원의 균열 전으로 되돌려보면 뒤틀린 시간의 길에서는 파이렛과 바이킹이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진 시간의 길에서는 테니들과 클라크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파이렛과 바이킹은 차원의 균열이 발생한 이후 무한에서 경계를 넘어 흘러들어온 침략자들이고 테니와 클라크 역시 본래는 평범한 장난감과 시계에 불과했으나 균열 틈새로 뿜어져 나온 사악한 힘에 잠식당하면서 탄생한 변종 몬스터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상 시절 루디브리엄의 배치도는 이렇게 됩니다. 버피와 버푼만이 남아있는 이곳 뒤틀린 시간의 길은 루디브리엄의 동력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반대편인 잊혀진 시간의 길과 달리 유독 화려한 전구들이 사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 아닌 동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알림 장치였습니다. 마치 현실에서 전력 설비를 점검할 때 계전기에 불이 들어오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이곳에 흐르는 동력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루디브리엄의 시간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동력. 그것은 바로 역행하는 시간이었죠. 시계탑의 근원에서는 무한이라는 시공간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시간 에너지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려 동력실로 흘려보냈습니다. 맵 이름인 뒤틀린 시간의 길은 무한에서 정제되지 않은 채 거칠게 끌어올려진 뒤틀린 시간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죠. 이 위험하고 거친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시계탑을 관리하던 전문 일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설정에 따르면 버프는 시간을 맞추고 버피는 시간을 멈추는 일을 맡았다고 하죠. 이 설정을 동력실의 작업 과정에 대입해보면 무한에서 끌어올려진 날 것 그대로의 시간 에너지가 이 통로에 도착 후 버푼들이 에너지를 정밀하게 조율해 뒤틀리고 꼬인 시간의 흐름을 곧게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 꼬마 요정 버피들이 이렇게 정제된 시간 에너지를 루디브리엄의 시간을 멈추게 할 역행하는 시간으로 최종 가공하여 위쪽으로 부지런히 올려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편 펜터머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잊혀진 시간의 길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루디브리엄의 감옥이었습니다. 과거 루디브리엄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영혼을 거대한 시계 속에 영원히 가두어 죄를 뉘우치게 했다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한 핵심이 바로 역행하는 시간이었죠. 죄수의 영혼을 거대한 시계 장치에 단단히 속박한 채 그 안으로 역행하는 시간을 강제로 끊임없이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평생 현재의 시간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과거를 향해 끝없이 밀려나며 영원히 시계 속에 유폐되는 절대적인 절망의 굴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산되던 역행하는 시간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이 감옥 구역인 잊혀진 시간의 길로 흘려보냈던 것이죠. 이곳의 이름도 왜 하필 잊혀진 시간의 길일까요? 그것은 이 끔찍한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영원히 역행하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이름도 기억도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전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겁의 시간 동안 영혼이 갈려나가며 시계 속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차원의 균열이죠. 시계탑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잊혀진 시간의 길로 흐르던 역행하는 시간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끝없는 과거로 밀려났던 죄인들의 원한 깊은 영혼들이 차원의 균열을 통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재로 되돌아오며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벽면과 바닥에 기괴하게 녹아내려 있던 원혼들, 그리고 버려진 인형이나 물건에 닥치는 대로 달라붙은 존재들. 이들은 영겁의 세월 동안 역행하는 시간 속에서 수만 갈래로 찢어지고 분열되었던 죄인의 자아와 증오가 한꺼번에 현재의 시간선으로 밀려들어오며 제각각의 크기로 분열되어 탄생한 기괴한 변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뒤틀린 시간의 길은 태양을, 잊혀진 시간의 길은 달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에서 출발해
역행하는 시간이 하루의 끝을 의미하는 달에서 끝을 맺는 구조. 이것은 단순히 맵의 배치를 넘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종류의 시간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게이트키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차원의 균열이 생기기 전 감옥을 총괄하던 간수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버티고 서 있는 맵 배경 너머로 굳게 닫힌 수많은 감옥문들이 증거였죠. 하지만 파플라투스로 인해 차원의 균열이 터지던 그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앞쪽에서는 차원의 틈새에서 쏟아져 나온 미지의 괴물들이 밀려왔고, 등 뒤에서는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던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힌 간수장의 영혼을 파플라투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꼭두각시로 그를 다시 소환시킨 것이죠. 간수장은 이제 자아를 완전히 잃은 채 파플라투스의 충직한 하인이 되어 방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묘한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게이트키퍼의 반대편, 잊혀진 시간의 길 가장 깊은 곳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존재. 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문장인 게이트키퍼와 달리 그는 어째서 감옥 가장 깊숙한 방 한가운데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